앞에서 동쪽으로 접어들어 지리산을 바라보며 만수천을 따라가면 구산 선문의 최조가람 실상사가 있다. 실상사가 자리한 지리산은 신라시대 때 개산한 고찰들을 비롯해서 모두 10개의 절과 14 암자를 품 안에 담고 있는 방장산이다. 장엄한 지리산의 수려함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수만 년 침묵으로 무진 설법을 쏟아내는 지리산에 이르러서는 그 누군들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것인가. 사방으로 뻗어내린 능선 자락마다 천년 고찰들이 자리잡고 있어서 지리산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커다란 대가람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불심도 깊었던 옛사람들은 지리산을 방장산이라 부르기를 더 즐겨 했는지도 모른다. 반야봉과 노고단에서 시작돼 달궁 계곡과 뱀사골 계곡으로 흘러내리는 물이 만수천을 이루고 활등처럼 감돌아 나가는 평탄한 분지에 자리한 실상사는 들가람이다. 사방으로 둘러선 지리산 자락이 마치 높은 담처럼 에워싸고 있는 아늑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불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실상사. 그 주변 일대가 모두 사적지로 지정될 만큼 실상사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불교의 중심에 위치한 사찰이다. 실상사 정면에는 지리산 천왕봉과 중봉, 하봉이 쉼없이 능선을 이루고 그 앞으로는 창암산이 느긋하게 앉아있다. 이처럼 천연의 전망이 일품을 이루는 실상사는 천왕봉을 향해 일직선으로 문을 열고 있는 사천왕문의 위치에도 각별한 뜻이 어려 있다. 백두대간의 머리가 흘러오다 멈추어 이루어진 까닭에 두류산이라 불리는 지리산은 우리 민족의 정기가 모아진 영산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절을 세워 민족 정기를 보존코자 했던 국토비보의 염원이 실상사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더구나 실상사는 호국사찰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선종의 최초 가람이라는 역사적인 의의도 아직 빛바래지 않고 남아있다. 828년 신라 흥덕왕 3년에 홍척 스님이 신라 구산 선문 중 최초로 가람터를 닦은 곳이 바로 실상사였다. 헌덕왕 때 당나라 유학을 떠났던 홍척 스님은 서당지장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826년에 귀국했다. 때마침 그 해는 흥덕왕이 보위에 올랐던 원년이었기에 왕은 홍척 스님을 불러 선법을 청해 듣고 깊은 감화를 받았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선종의 법이 꽃을 피우게 되는 서막을 여는 일이었다. 홍척 스님은 왕과 태자를 비롯해서 문무백관들을 차례로 교화시킴으로써 비로소 이 땅에 선법이 뿌리를 내리는 기틀을 닦았던 것이다. 홍척 스님의 가르침에 큰 감화를 받은 흥덕왕은 실상사를 세우게 했는데 그 당시 실상사에 머문 스님들이 1000명을 헤아렸다고 한다. 홍척 스님의 뒤를 따라 수철 스님과 편운 스님이 선풍을 잇고 산문을 크게 일으켜
구산 선문 중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실상사를 이루게 됐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의 본체를 가리켜 실상반야라 한다. 이러한 실상반야는 중생의 마음 속에서 갖가지 선한 생각을 일으키고 모든 선행을 이루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에 묘업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뜻을 빌어서 실상사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전해지는데 원래 절 이름은 지실사였다고 한다. 절 이름이 지실사에서 실상사로 바뀐 것은 홍적 스님의 벼로가 실상 선정국사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홍적 스님보다 5년 먼저 귀국한 도의 스님이 설악산에서 선법을 펴고 있었는데 그 당시 홍적 스님은 도의 스님과 더불어 남북을 대표하는 고승으로 손꼽혔다. 남한조사 또는 실상화상으로 불렸던 홍적 스님의 제자 1000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상수 제자가 수철 스님과 편은 스님이었다. 이 세 분 스님의 부도와 탑비가 천년 세월을 지난 지금까지 실상사에 남아있다. 실상사 경내에서 서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극락전 앞에 계산조사 홍적 스님의 탑비가 있다. 현재 비시는 없어지고 이수와 귀부만 남아있다. 이수 중간 부분에는 증각탑비라고 새겨져 있다. 신라 태종 무열왕릉의 탑비와 동일한 양식으로 한국 비석의 고전적인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850년에 세워졌다는 각자가 새겨져 있는 이 탑비는 그 당시 비석의 귀부가 대개 용머리 형태를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거북 형상을 사실적으로 조각한 특색을 보여준다. 응료탑비가 서 있는 곳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3m 높이의 응료탑이 있다. 팔각형의 탑신에는 자물쇠와 문고리 모양의 문비형 조각과 신장상이 새겨져 있다. 옥계석은 넓은 추녀의 기와지붕 모양인데 기왓골도 뚜렷하게 조각되어 있다. 이 탑도 응료탑비와 함께 세웠을 것으로 추정한다. 탑의 면면마다 도드라지게 조각상들로 채워졌을 테지만 지금은 마멸이 심해서 문양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극락전 왼쪽으로 대나무 숲 옆에는 수철 스님의 부도탑과 비석이 있다. 실상사의 종조로 받들어지는 수철 스님은 79세로 입적하자 신라왕실에서는 시호를 내려 수철이라 하고 탑호는 능가보월이라 했다. 왕실에서는 그 후로도 매년 수철 스님의 제일이 되면 잊지 않고 차와 향을 실상사에 보냈다고 한다. 후회손이 심해서 알아보기 힘들지만 새겨진 연도로 보아 이 능가보월 탑비는 912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석을 사용해서 견실하고 장중한 느낌을 주는 이 탑비에는 수철 스님의 출생에서 수계와 득도, 입적까지의 행적을 상세히 기록했을 테지만 지금은 거의 판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높이 3m의 능가보월탑은 팔각 원낭형의 전형적인 묘탑 형식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목조 건물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그 섬세함은 지나칠 정도이다. 실상사 인근 옛 조개암터에는 편운 스님의 탑이 몇 기의 부도들과 함께 정막 속에 남아있다. 실상사는 개산 이래로 홍척, 수철, 편운 스님 세 고승이 선종도량의 털을 닦아놓은 이래로 선풍을 드날리며 우리나라 불교의 중심 도량으로 불교 역사를 이끌어왔다. 그러한 구산 선문의 맥을 잇고자 하는 스님들이 뜻을 모아 결사를 이루었다. 바로 선우도량이 실상사의 새로운 터전을 닫고 바람직한 승가상을 확립하기 위한 근본 도량을 열었다. 실상사 스님들은 장기결사와 현장결사, 수련결사를 각기 병행하면서 참선과 경전연구, 활발한 포교 활동을 통해 신선한 선문가풍을 만들어가고 있다. 화로 위에 떨어진 눈이 찰나에 녹고 말듯이 일체 번뇌와 망념이 사라진 적정고요의 선정,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 총국의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방도는 오로지 선정의 힘뿐이라 했다. 내밀한 힘으로 차곡차곡 쌓인 선정의 힘은 모든 업장을 소멸시켜 종국에는 깨달음으로 꽃 피울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돌리기 내려앉은 이 쌍탑은 828년 신라 흥덕왕 3년 실상사 개산 당시에 조성된 것이다. 높이는 두 탑이 모두 8.4m인데 탑신과 옥계석이 하나의 돌로 만들어진 통일 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다. 양탑의 기단 주위에 장대석으로 탑구를 설정한 것이 특징인데 옥계석의 추녀 밑이 수평을 이루어 전체적으로 경쾌한 느낌을 준다. 무엇보다도 가장 손상되기 쉬운 탑의 상륜부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실상사 쌍탑은 경주 불국사 석가탑의 상륜부 복원 때 그 형식이 그대로 채용되기도 했다. 전형적인 신라 석등의 양식을 벗어난 실상사 석등은 그 완벽한 형식뿐 아니라 등계 즉 석등 계단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실상사 석등은 표면 전체를 조각으로 장식한 유일한 예로 꼽힌다. 높이 5m의 석등은 팔각의 지대석 위에 폭이 좁은 기대석을 안치하고 각 측면에 안상을 조각했다. 특히 옥계석의 귀꽃과 팔엽의 연화 조각은 매우 드문 양식으로 주목을 끈다. 석등의 윗부분에는 팔각의 보괴와 보주가 놓여 있다. 9세기 말에 조성된 이 석등은 장흥 보림사의 석등과 담양 개선사지 석등의 장단점을 뽑아서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실상사 경내 제일 안쪽에 자리한 보광전. 이 보광전 건물은 1882년 화재로 소실된 후 월송 스님이 다시 지은 것이다. 대웅전이 없어서 작지만 이 보광전 건물이 주공간을 이루고 있다. 본래 보광전 자리에는 웅장한 건물에 대적광전이 금당으로 서 있었다고 한다. 그 건물은 보광전 주변에 흩어져 있는 주춧돌과 석축으로 미루어 볼 때 83평에 달하는 크기로 단층 건물로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한다. 그 좌우로는 거대한 목탑으로 된 장육전과 미륵전이
양 날개처럼 호위했을 것이므로 그토록 거대한 규모도 전혀 무리는 아닐 것이다. 보광전에 있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원래 극락전에 있던 것을 옮겨온 것이다. 이 두 보살상은 종이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베트남에서 모셔왔다고 한다. 우리나라 땅의 전기가 일본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실상사를 세웠다는 풍수설의 해명 없이도 실상사 곳곳에서 호국 불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1664년에 만들어진 이 종에도 호국을 기원했던 불심이 서려 있다. 일제시대 말기에는 이 종을 치는 자리에 일본의 지도와 비슷한 무늬가 있다는 소문이 떠돌아서 주지 스님이 문초를 당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종의 하단부, 종체가 닿는 부분에는 선을 이으면 일본의 지도와 흡사한 점들이 패여 있다. (1967년에) 실상사 경내에서 발견된 신라하대 동종을 토대로 현재 범종을 주조하고 종각을 지었다. 이 범종의 뚜렷이 새겨진 지리산 실상사 호국 범종은 그간의 실상사의 역사를 함축시켜 놓은 것 같다. 보광전 왼쪽 뒤편에는 아담한 칠성각이 세워져 있다. 칠성각과 요사체 사이에는 낮은 담을 둘러 가람의 공간을 나누었다. 극락전은 1684년에 중건한 건물로 정면 세 칸의 겹쳐마루 맞배 지붕이다. 언젠가 극락전 자리는 5대 정성이 날 명당 자리라는 소문이 떠돌기도 해서 이를 믿는 유생들이 법당 마루 밑에 조상의 시신을 묻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고 한다. 그 후로 마루를 아주 막아버렸다는 극락전. 이곳을 지키는 아미타불의 양손은 전범륜의 모양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손 모양의 탱화가 걸려 있다. 한쪽에 걸린 신중 탱화에는 합장하고 보관을 쓴 보살상 옆에 용잠을 꽂은 전통적인 한국 여인이 단정한 매무새로 서 있다. 초기의 탱화들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갈수록 우리나라 고유의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풍습과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한 그림들이 불전을 장식하게 되었다. 이 탱화도 그러한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푸른 두건을 쓴 지장 보살상을 중앙으로 시왕상들이 열지어 서 있는 명부전, 어깨까지 늘어진 두 귀와 후덕한 얼굴의 지장보살은 전범륜의 수인을 하고 있지만 뒤에 걸린 탱화 속의 지장보살은 오른손에 유리구슬이 들려 있다. 석가모니불의 입적 후부터 미륵불이 올 때까지 무불의 기간 동안 오로지 중생을 구제하고자 사바세계 예토에 머물기로 서원한 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중국 당나라 때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4세기 고려 말기부터 성행되었다. 대부분의 조각상과 탱화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지장보살상의 모습은 시륜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명부전 한쪽에는 정확한 조성년들을 알 수 없는 동자상 내구가 천진한 모습으로 서 있다. 예전에는 명부전 옆에 5층 목탑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주춧돌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뿐 그 형체는 짐작도 할 수 없다. 앞으로 사찰 주변에 유구를 발굴할 예정인데 그 조사 작업이 끝나면 복원불사를 하여 9층 목탑과 5층 미륵전을 재건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광전 동쪽으로 약사전이 지리산 천왕봉과 일직선 상으로 문을 열고 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백두대간의 전기가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4,000건의 철불상을 실상사에 안치했다는 우리 선조들의 염원을 고스란히 안고 천왕봉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철조 열의 좌상. 이 불상은 9세기 초 실상사 2대 종조인 수철 스님이 조성했다고 전한다. 높이 2.26m의 이 불상은 통견의 법위를 걸치고 꼿꼿한 결가부자의 자세로 앉아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광배도 없이 좁은 내부 공간이 벅차 보일 만큼 거대한 열애상은 흙으로 만든 사각의 대좌 위에 앉아 있다. 비교적 넓적한 얼굴에 가늘고 긴 초생달 모양의 바로 뜬 눈과 아담한 코, 두텁고 윤곽이 뚜렷한 입이 잘 조화를 이룬 인상이다. 목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삼도를 표현했는데 음각선으로 처리하지 않고 굴곡진 모양이다. 철불의 손 모양으로 보건대 약사불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약사불로 부르기를 즐겨하는 데 따라서 약사불, 약사전으로 와전되고 말았다 한다. 오늘도 한없이 합장하고 기도하며 절하는 사람들은 약사불의 가피를 기원한다. 나무로 된 부처님의 왼손은 사람들의 손길로 달고 달아서 마치 기름칠을 한 듯 반질반질 윤이 난다. (1987년) 복원불사 때 발견된 원래 철제손도 양손 모두 전범윤인을 하고 있었다. 때로는 얼굴과 가슴 부위에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 빛을 발하기도 하여 영험이 있다고 이름이 높아서 쉼없이 오가는 중생의 소원들을 오늘도 묵직한 앉음새로 감싸 안아준다. 개산 이래 고대시대까지 융성하던 실상사는 조선 초에 이르러 쇠퇴하기에 이른다. 1468년 세조 말년에 큰 화재로 인해 가람 전체가 불에 타버리는 재난으로 폐허가 되고 말았던 실상사. 그 후로 200여 년 동안 빈터의 석탑과 철조 열애상만이 남아 실상사를 지키고 있었다. 1680년 숙종 6년에 침허 스님은 백장암에서 실상사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대중 300여 명과 함께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시작했다. 사방으로 터진 넓은 평원에 자리한 실상사였기에 사방으로 각각 4곳에 천왕문을 세우고 전각 15동, 승당 8제, 누각 7개소를 세워 대가람을 이루었다. 그 당시 실상사 일대의 들판에는 웅장한 전각들과 화려한 누각으로 가득해서 끝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실상사는 1884년 고종 21년에 가람을 재정비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 이곳저곳에는 뼈를 깎는 수행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깨달음을 추구했던 스님들의 얽힌 수많은 전설이 남아 전한다. 실상사 주변을 포함해서 부소감자인 백장암과 약수암까지도 사적지로 지정돼 있을 만큼 실상사는 귀중한 역사적 유물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다. 1468년 세조 14년에 화재로 모두 불타고 말았던 실상사는 그 후로도 200년 동안이나 폐허로 남아있었다. 그 당시 실상사 스님들은 백장암으로 거처를 옮겨서 실상사의 맥을 이어왔다. 그때 이래로 백장암 스님들은 선수행의 모범으로 전래되고 있는 백장청규를 따르며 치열한 수행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도 백장선원이라는 현판을 내걸고 선수행으로 밤낮 없이 정진하는 스님들의 열기가 식지 않는 백장암. 백장암 입구 야트막한 담안에 통일 신라 말기에 조성된 아름다운 석탑 하나가 석등과 나란히 서 있다. 섬세하고 미려하게 조각된 3층 석탑은 어떤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은 자유롭고 독창적인 자태로 천년 세월의 이기와 어우러져 있다. 높이가 5m인 이 탑은 독특한 탑신 구조로도 그 이름이 높다. 각 층의 탑신 사면마다 보살과 동자, 신장과 주악, 천인들을 가득 새겨넣은 콩의 탑으로서 우리나라 탑화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한 형태이다. 게다가 2층과 3층의 탑신에는 독특하게 난간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러한 난간 형식의 조각은 그 앞에 서 있는 석등에도 새겨져 있다. 이처럼 목초탑의 난간과 같은 모양이 새겨진 석등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형태라고 한다. 특히 백장암의 석탑과 석등은 그 크기의 비례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탑의 절반 높이인 2.5m의 석등은 화강암을 소재로 단순한 모양의 팔면 화사석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백장암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높이 30cm의 청동 은입사 향로는 조선시대 작품으로 전형적인 향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은입사무늬 또한 화려한 이 향로는 몸 표면에 범자와 연꽃, 당초 문양을 새기고 밑에는 만력 12년에 만들었다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서 1584년 선조 17년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삼정산 자락이 만수천 쪽으로 흘러내린 중턱에 위치한 약수암에는 실상사 화엄 항림의 스님들이 거처하는 곳이다. 약수암 보광전에는 보기 드문 목조 아미타 탱화가 걸려 있다. 1782년에 조성된 이 탱화는 현존하는 목조 탱화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또한 현존하는 목조 탱화 6점 중에서도 가장 간략한 배치 구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목조 탱화의 기준이 되고 있다. 사자조에 앉아있는 본존불은 몸 전체를 감싸는 광배를 지니고 있지만 다른 불상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모두 비슷한 크기로 조성돼 있다. 화려한 금박을 입혀서 목조의 부드러운 질감이 다 살아나지는 않지만 모든 선이 원만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그윽하고 온후한 느낌을 주는데 부족함이 없다. 자비란 본래 중생들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어 고통을 없애준다는 뜻이다. 서지남의 나한상은 자비로운 표정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불도를 닦는 이라면 누구든지 최고의 깨달음, 아라한과를 성취하고자 수행의 길을 재촉할 것이다. 모든 번뇌를 끊었기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무학의 경지 아라한. 다시는 미혹의 사바세계로 오지 않는다는 아라한을 꿈꾸는 우리 중생들도 그 경지에 근접한 길, 어느 언저리를 헤매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상사가 위치한 산내면 입석리에는 그 지명처럼 입석 즉 선돌이 여러 곳에 남아 있어서 오랜 역사의 터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더구나 실상사의 옛 철터에 세워졌었다는 선돌을 보면 예전의 실상사 경계가 얼마나 넓고 넓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만수천 위로 가로놓인 해탈교 양쪽에 장승이 서 있다. 실상사 도울장승은 전형적인 사찰장승으로 꼽히는데 원래 양쪽에 2기씩 모두 4기가 서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수십 년 전 큰 홍수로 떠내려가고 지금은 3기만이 남아있다. 특히 상원대장군 장승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다. 펑퍼짐하고 큼직한 코에 툭 튀어나온 2눈. 유심히 들여다보면 장승의 양미간에 마치 부처님처럼 백호까지 새겨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과장되고 투박한 모습 속에 섬세함이 조화돼 백호의 광명이 쏟아지길 염원했을 옛사람들의 숨결이 아직도 따스하게 남아있는 듯하다. 이 장승들은 1725년 실상사의 중창 당시에 세워진 것이다. 실상사는 이제 새로운 중창불사를 기원하고 있다. 실상사가 흥하면 나라가 흥한다는 호국비보의 염원까지 더하여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복원 중창을 위한 천일 기도로 정성을 모으고 있다.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무명이요 갖가지 생각이 멈추어 텅 빈 적정은 곧 열반의 경지라 했다. 불교의 모든 수행은 범부 중생의 망념과 망심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마치 연꽃이 활짝 피인 것과 같은 자리에 털을 잡은 실상사는 그 입지마저도 평온한 적정의 세계처럼 평탄한 들녘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앉아서 설법하던 자리를
연화조하라 불렀듯이 예로부터 우리나라 불교의 기둥이 되었던 선지식 스님들이 실상사에서 많이 배출되었던 까닭도 그러한 지세 때문이라고 보는 설이 있다. 예로부터 실상사 스님들은 절에서 쓰는 그릇들을 지리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재료로 목기를 만들어 써왔다. 그리고 실상사 스님들은 농경지도 없이 생계가 막막하던 이들에게 목기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생계를 잇게 해주었다. 지금도 그 맥이 끊이지 않고 전해져 실상사 인근에는 나무로 된 바루를 만드는 목기 공장이 남아있다. 지금은 스님들이 손수 만든 바루는 아니지만 본래 실상사 스님들이 만드는 법을 전수해준 방식대로 깎여진 바루에 공양을 하고 있다. 본래 무일물, 바루는 가사 장삼의 승복과 함께 수행자가 지닐 수 있는 유일한 소유물이며 전법의 상징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청규의 엄한 가풍을 지금도 지켜오고 있는 실상사 스님들은 각자의 정진 수행에 힘쓰면서도 일반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자급자족하는 화합승단을 이루고자 힘을 모으고 있다. 승단이란 깨달음과 정토 실현을 위해 출가자들이 함께하는 수행 공동체를 말한다. 일찍이 사분율에서는 정법을 영원 불멸케 하기 위해서 승단을 구성하고 계율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념을 따라 실상사 스님들은 선우도량을 통해 깨달음과 중생교화를 위한 수행을 하나로 통일해서 역동적으로 실현하고자 뜻을 모았다. 그 뜻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 화엄 학립을 세우고 승가 교육을 위한 전문 강원의 문을 열었다. 너와 내가 함께 성불하도록 지혜와 자비의 정진을 기속하면 정법은 쇠퇴하지 않는다고 했던 부처님의 말씀처럼 정법을 수호하고자 정진하는 실상사 스님들의 눈빛은 푸르기만 하다. 부처님 말씀에 깨달으면 움직임이 없다고 했다. 한 생각 일어나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무명이며 업이다. 그래서 참선과 염불을 비롯한 모든 수행도 바로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제거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다. 깨닫지 못하여 한없는 괴로움에 시달리는 우리 중생들이 때때로 절에 들러서 예불을 드리고 수행 정진하는 스님들께 위안을 받는 것은
잠시나마 세상사 고통을 잊고 평안을 얻기 때문이다. 비록 몸을 비틀며 기어가는 본성을 지닌 뱀일지라도 곧은 대나무통 속을 기어가면 저절로 그 몸이 곧게 펴지게 되듯이 중생도 무시이래로 쌓인 악업 때문에 바르지 못할지라도 불법의 바른 관을 통과하고 나면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법이다.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라면 누구나 깨달음을 최상의 목표로 삼기 마련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바른 길, 그 선두에서 곧고 굳세게 불심을 다져가고 있는 실상사 스님들은 선우도량과 화엄학림을 통해서 정법의 승가상을 새롭게 정립하여 세간사와 출세간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다할 것이다. 우리나라 선종의 최초 본산 사찰인 지리산 실상사, 실상사의 미래는 바로 한국 불교의 미래이다.